장마철만 되면 희정이의 아침은 바빠진다. 비만 오면 어김없이 새는 지붕 때문인데 뭐 번진 것 좀 봐. 그래도 오늘은 수건으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으로 더 이상 후유증 없이 하루가 지날 모양이다. 13살.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희정이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집안 청소를 책임지는 청소대장. 그런데 요즘 희정이의 일이 늘었다. 엄마는 묻지도 않는 밥 짓는 법을 자꾸 알려준다. 밥 오는 거 일러줘야지 이놈의 소리야 내가. 아니 손 넣고 하던데 다. 아이 됐어. 봐봐 이렇게 봐봐. 물 조금 짓다 하면은 죽지 않아. 많아. 엄마는 시켜. 밥 짓기, 조기 교육. 사실 그만한 이유는 있다. 어머니 밥하는 거 왜 가르쳐 주시려고요? 근데 중학교 다니면 이제 저기 지가 해먹어야지 어찌요. 하지 않다니까. 아 중학교 다니면 여기서 안 살아요? 저번에 야영했을 때도 밥 바깥에 만들었는데. 대산도 어디 방어대도 저 밥은 안 하고 이것만 하면 계속 시간만 가 엄마. 6개월 후면 희정이는 중학생이 되고 웅도에는 중학교가 없어 선 밖으로 나가 혼자 지내야 한다. 그러자니 더 늦기 전에 밥 짓는 법도 배워둬야 한다. 희정이와 엄마가 한창 아침밥을 준비 중인데 아빠가 집 밖으로 나선다. 밥 먹고 가도. 식구들 끼니 챙기기가 가장 중요한 일과인 엄마에겐 있을 수 없는 일. 하지만 아빠도 쉽게 고집을 꺾지 않는다. 아이 밥 이따 먹을 거요. 아이 애들 오면은 같이 먹으면. 오늘 아빠에게는 끼니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얼른 앉아서 먹을 거야. 이따 먹을게. 일단 혼자. 아 이따 먹을 거야. 지금 급한 김에 엄마는 마당까지 아침밥을 내오지만 아빠는 끝내 아침밥을 외면하고 구명조끼를 찾아 입는다. 바다로 나설 작정이다. 결국 아빠는 아침도 거르고 배에 오른다.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고 희정이만 아빠를 배웅한다. 아빠에게도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 엄마는 화를 내고 만다. 밀물대와 썰물대로 나눠 한 달의 절반은 육지고 한 달의 절반은 섬인 웅도. 밀물로 육로가 막히는 날 아침엔 아빠는 바빠진다. 웅도 바깥 육지에서 웅도 안으로 출퇴근하는 중요한 손님 희정이의 선생님 마중 때문이다. 우리 6년 차이. 희정이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그냥 하는 거지 뭐. 희정이가 학교 다니니까 희정이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자식 위해서 하는 거지. 부모 모두 40을 넘긴 나이에 얻은 늦둥이 희정이. 아빠와 엄마 모두 재혼으로 만난 사이에서 태어난 귀한 자식이라 어려운 형편에도 힘닿는 데까지 정성을 쏟아가며 키워왔다. 희정이가 다니는 웅도 분교의 선생님들 마중을 시작한 것도 딸을 위해서였다. 섬 밖에서 섬 안으로. 딸을 가르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오는 만큼 그 이동은 아빠가 책임지고 싶었다. 민규 이리 와. 올해엔 학생 한 명이 섬 밖에서 신입생으로 입학해 아버지의 손님이 늘었다. 선생님 3분과 학생 1명. 아버지는 4사람의 귀한 손님이 안전하게 웅도에 도착하도록 책임진다. 가르치기 위해 섬 안으로 오는 선생님이 있어서 희정이가 바다를 건너지 않고도 배울 수 있었다. 아빠는 그게 고마워 출퇴근 마중을 시작했다. 희정이를 입학시키며 시작한 일이 희정이를 키워오는 6년 동안 꼬박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희정이의 등굣길이 늦어지고 있다. 아빠 끼니를 챙기지 못한 게 걸리는 엄마가 발길을 떼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 6, 5, 4, 3, 안 타고. 2, 1, 0. 어이구. 안 탈 거야?
관절도 건강도 좋지 않아 오래 걷는 일이 힘에 부쳐 희정이의 자전거 신세를 져야 하는 엄마는 그런 몸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나선다. 일을 하지 않으면 더 아프다는 엄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쉬는 날도 없다. 재혼으로 아빠를 만나 희정이를 낳기 전 아이 넷을 키워낸 엄마에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선생님 한 분이 두 학년을 맡는 웅도 분교. 6학년 희정이는 2학년 동생과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는데 중학교 입학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공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늦은 아침을 혼자 먹는 아빠. 끼니를 거르고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걸 아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지 않으면서 오늘 또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저기 자기 본신랑도 아주 술 좋아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 세상을 하루짜리 그냥 세상 떠난 거예요. 그렇게 이번이라도 그래도 같이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참 안 싫을 때 많아요. 전 남편과 사별한 아내를 재혼으로 만나 희정이를 낳으면서 아빠는 달라졌다. 저기 점검해야 돼요. 저는 한 달에 한 4번. 좋아하던 술을 끊고 일을 늘였고 일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았다. 뭐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섬한 상수도 시설 관리도 그런 과정에 시작했고 타향이던 웅도를 알아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됐다. 상수도를 관리하자면 웅도 곳곳을 많이 걸을 수밖에 없다. 지금 뭐 받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수도세요. 한 달에 한 번 수도 요금을 받는 일도 상수도를 관리하는 아빠의 목. 계세요. 저 이장 아빠 요금 수도세 나왔어요. 1,000원이요. 1,000원. 에? 수도세 1,000원이요. 워낙 요금이 적어 보수는 많지 않다. 네, 수고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도세 때문에. 하지만 웅도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늦둥이 아빠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 아빠는 누구보다 가족을 제대로 지켜내고 싶은 가장이다.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성실한 가장으로 아빠는 산다. 그저께 받은 것 같은데 금방 또 되돌아서 받는 것 같아. 어떻게 어려워. 이거 물세 받으면 시간이 빨리. 다른 거는 시간이 한 달이면 한참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금방 또 한다. 또 받도록 하다. 이거 아까 이거 내가 하루 종일 섬 곳곳을 누비고 다닌 아빠를 위해 희정이가 파스를 준비한다. 이렇게 너무 큰데? 엄마 붙일 거 다 붙이는 거 아니야? 아니 안 붙였어. 젊어서 건강을 돌보지 않은 데다 큰 사고를 여러 번 당한 아빠는 몸 곳곳에 파스를 달고 산다. 이기는 사람이 한 대. 예쁜 딸이 붙여준 거라 파스로도 통증이 싹 가신다. 아픈 곳 많기로는 엄마도 예외일 리 없다. 며칠 전엔 얼굴까지 크게 다쳐 상처가 생겼다. 무려 6바늘을 꼬맬 만큼 큰 상처다. 야, 푹 파졌다. 여봐라. 아이고, 오메, 웬일이냐. 엄마한테 빨리. 야, 매일 밤 소독을 할 때마다 희정이도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막 다리에 기운만 없지 않았어도 이를 조금 줄여 건강을 조금 더 챙겼어도 덜 다쳤을 상처였다. 어머니 어떻게 하다 떨어지신 거예요? 네? 저기 사다리 지붕 쳐다보다가 오다 내려오다가 그냥 잘못해져 갖고선 냅대는 뭐죠. 하지만 그렇게 다치는 바람에 엄마는 매일 밤 아빠가 해주는 얼음찜 호사를 누린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건 고사하고 계란이 갔다 야나 문대 와갔네. 달계란 갔다. 내 생각 백인 것 같아. 남편 끼니 챙기고 딸 밥 짓기 가르치고 그리고 일까지 아프지 않을 도리가 없는 아내다. 하지만 엄마의 일은 아직 끝이 아니다.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일. 희정이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50이 넘어서 엄마는 딸에게 한글을 배운다. 차이 있잖아, 차이. 타이어. 이건 뭐야? 태. 해. 아니, 태양. 엄마 그림으로 본다, 진짜 그림으로. 내가 맨날 피는 거 있잖아. 뭐지? 내가 맨날 그거 치잖아, 엄마.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글씨를 읽지 못하는 엄마가 답답하기만 한 희정이. 희정이는 엄마를 다그쳐가며 글자 하나하나를 가르쳐 나간다.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공부는 쉽지 않다. 근데 엄마한테 한글이 필요해요? 필요해야지. 필요해요. 왜요? 아, 언니네 집에 갈 때 버스를. 한글을 몰랐을 때 엄마는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버스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딸 덕분에 엄마는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학교 문턱을 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집안에서 엄마는 어려서부터 일을 하며 커야 했다. 아버지가 글씨 못 배운다고 그냥 그만두라 해서 너미 집으로 애기 봐주고 발장게 해주고 그랬어. 기면은 짐 뜨는 거 발장이라고 하거든. 그래도 발장게 해주고 어른애만 봐주고 그러다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시집 와갖고 살다가 이렇게 된 거지. 이제는 어디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저 글씨 쓴 대로 그냥 한 번 되는 게 이제 그대로 되는 거지 뭐. 오늘 아빠의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시작된다. 하는 일의 종류로 치자면 아빠는 웅도 안에서 누구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아빠가 도착한 곳은 학교. 틈나는 대로 학교 일을 돌보는 것도 아빠가 해야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다. 몇 시에 끝나? 예스. 지금은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젊어서는 일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돈도 제법 벌었지만 쉽게 번 돈은 사라지는 것도 순간이었다. 오늘 서울 전에 자식 낳고 그러고 살았는데 장사한다고 해가지고 어떡하다 돈 버는 거 다 까먹고 그 바람에 애들 남매 낳았는데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가족과 소식조차 끊겨버렸다. 그 본차한테는 애들 둘에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걔들은 뭐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이정이 이거 하나지 그렇게 따지면. 그런 상처를 겪고 얻어서 희정이는 각별하다. 13살,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지만 학교에서 희정이는 어엿한 맞이. 동생들과 허물없이 지내지만 맞이 노릇은 확실히 한다. 야, 이러지 마. 야, 우리 탈출 너무. 야, 봤는데.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원어민 교사가 오는 날. 전교생 7명이 모두 희정이가 공부하는 학급으로 모여들어 수업을 받는다. 아이.
중학교 입학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희정이는 제법 공부에 신경이 쓰이고 영어는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이는 과목이다. 하나라도 더 알아두려고 희정이는 집중한다. 원어민 교사가 꾸준히 찾아오고 시청각 교재가 잘 갖춰져 있는 탓에 영어 수업은 지루할 틈 없이 금세 끝나버린다.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하지만 희정이가 정말 재밌어하는 수업은 방과 후에 시작된다. 그 수업을 위해 희정이는 서둘러 교실을 정리한다. 너무 크게 있나? 수업이 끝난 오후, 희정이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트로 나간다. 희정이가 좋아하는 수업을 찾아가기 위해서다. 뭐하고? 5학년 소영이도 배울 거리를 찾아 무트로 나서고 다행히 오후 밀물 때는 걸어서 섬을 나간다. 아 정말 불편하시겠어요. 이렇게 다니시게 되고.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다는 걸 직접 와 봐야 알지. 나는 진짜 난생 처음이네. 무트에서 웅도까지 거리는 불과 700m. 밀물로 길이 잠기면 섬이 되고 썰물로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는 변화가 하루 2번씩 반복된다. 섬 밖으로 나와도 읍내까지는 제법 긴 거리. 이번엔 선생님들의 차로 이동할 차례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이제 아이들끼리 다니다 사고가 날 뻔한 이후로 이렇게 늘 함께 이동한다. 거기 아까 유두길 있죠. 거기를 물이 찼었대요. 근데 아빠랑 약속을 했는데 아빠가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얘가 물이 무릎까지 왔었나 보더라고. 걸어서 거기를 건넜대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데려다주고 꼭 그래요. 아빠랑 약속 시키고. 아, 이백 선생님들. 2년 전부터 무태에 있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희정이는 부쩍 다리를 건널 일이 많아졌다. 넘었는데 벌써 궁금하다면서 다시 돌려서 다시 가셨어요, 그쪽으로. 13살 매일 꿈이 바뀔 나이지만 희정이는 벌써 2년째 같은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처음 북을 알게 된 이후로 희정이는 흠뻑 북에 빠져 지내고 있다. 꾸준히 수업을 들을수록 점점 북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법 강도 높은 연습도 소화해내고 있다. 수업이 없는 주말이나 방학엔 초청 공연도 제법 여러 차례 다닐 만큼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애가 끼가 있는데 어디 가서 발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좀 시키면은 앞으로 참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골에서 썩기엔 또 아깝고 그래서 제가 제자로 삼았습니다. 북을 알게 된 후 2년 동안 희정이의 꿈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희정이는 북을 통해 미래를 꿈꾼다. 시끄러운 나한테 안 주죠. 난타 연주자요? 네. 왜 난타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치면 재밌잖아요. 재미있고 북을 좋아하니. 13살 희정이는 앞으로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북이 있을 거라고 희정이는 확신한다. 물때를 맞춰 움직여야 하는 데다 웅도 안에 슈퍼가 없다 보니 읍내로 나오는 날은 늘 시장 심부름이 맡겨진다. 오늘 엄마가 맡긴 돈은 10,000원. 밑반찬 몇 가지를 부탁했다. 그런데 희정이가 오래도록 물건을 고르지 못한다. 무슨 고민하는 거예요? 무게. 응? 양. 싼 거. 이 날 것 같아. 500원 주겠어도. 속 깊게 가격을 따져보고 있다. 식품 종류도 제대로 비교해가며 고른다. 소세지로 사갈까? 해물로 사갈까? 소시지가 나을 것 같아.
엄마가 주문한 물건을 빠뜨리지 않고 골랐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희정이. 5시 반이다. 우리 맞을지 뭐. 이번엔 주문에 없는 물건을 찾아 나서는데 통조림. 싫은데. 난 통조림 해놓지 않아야 돼. 통조림? 우리 엄마 좋아해. 무슨 통조림?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 통조림을 선뜻 골라든다. 이거 어떻게 들고 다녀? 이제 문제는 10,000원으로 계산이 되느냐인데 나 가방도 무겁단 말이야 지금. 그렇네. 고를 때 제법 계산을 해가며 골랐지만 계기판 숫자가 늘어갈수록 신경이 쓰인다. 결국 고른 물건 모두를 합해도 10,000원을 넘기지 않았다. 난 이게 자랑스러워. 엄마를 위한 통조림 간식까지 이만하면 성공이다.